예,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국국장 이종욱입니다. 먼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컨퍼런스를 7번째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최병규 대표님 포함해서 연합인포맥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차관님이 주요한 골자는 발표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좀 평이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첫 번째 순서가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 도전 과제 저희들 말씀드린 4대 주인 전략과 10대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시장은 한마디로 최근에 국고채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최근 한 10년간 보시면 한 100조 정도 수준에서 국채 규모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174.5조로 거의 70%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추경도 4차례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 국채 발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월별 발행 규모가 작년에 8.5조였는데 평균적으로 금년에는 벌써 15.1조 됐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행량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요,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PD, 인수 여력 보강 조치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발행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금년에는 굉장히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는 이제 3년물은 한 0.9% 정도 수준이고요. 10년물은 1.5% 수준에서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연도 중을 보면 지금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3월 말에 굉장히 큰 금리 급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이런 조치를 취해서 4월 말 이후에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8월 달에 저희들 3차 추경 4차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이런 발표되면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굉장히 금리가 상승됐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금리 스프레드도 예년과 비해서 지금 10년물하고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93bp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시장의 여건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정 지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저희들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수치입니다. 거기 보면 2019년 수치는 결산으로 기준으로 바꾸면 한 10조 정도 지출과 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그래서 표를 보실 때 조금 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년부터 쭉 24년까지 보시면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한 70조, 80조, 90조 정도 수준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국채도 대충 매년 한 7, 80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는 걸로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 물량이 금년도에 이제 100조에서 174조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수준 내지는 그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발행 물량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내년이 저희들 지금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상으로 보면 172조, 2.5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또 추경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요 기반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고채 보유는 사실 국내 금융기관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80.2%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최근에 조금 비중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15%에다가 최근에는 17%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거기 보면 일본이 조금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일본은 뭐 조금 특수한 경우고 국고채를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 비용이 낮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저희들은 지금 2.8%밖에 안 되고 또 개인도 사실은 뭐 국채를 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보유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PD 인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처인 외국인과 개인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의 적정 관리입니다. 지금 전체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연물별로 발행 물량이 굉장히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비경쟁 인수 쪽에서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최대와 최소 진폭이 굉장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확대되는 데 따라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특히 비경쟁 인수 쪽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또 신규 발행 물량에 맞춰서 기존에 발행했던 물량도 수급을 조절하고 분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 채권 시장에서 국채 비중이 41.7%까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채권으로서 국채의 영향력이 나아가서 전체 금융시장, 가계대출이라든지 기업 자금 조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채 시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가가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대내외 충격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반 유지하는 노력과 기타 국채와 관련된 유관 시장도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할 노력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추진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수요 쪽, 공급 쪽, 그리고 운영 쪽하고 전문적 지원 기반 구축 이렇게 4개 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고채 전문 딜러 인수 역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PD 평가 제도도 인수 쪽에 배점을 확대를 하고 상대적으로 시장 조성 쪽은 조금 배점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지금 공자기금으로 PD에 지원하는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자기금의 여유자금을 30%를 이제 재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35%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상위 6개사만 지원받고 있는 것을 10개사까지 4개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PD 입찰의 어떤 리스크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현행 낙찰금리 차등 구간을 전 연물에 대해서 OBP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PPD가 PD로 성격하는데 최단 1년이 걸립니다만 앞으로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6개월 안에 최단 기간에 PD로 성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치려고 합니다.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 윅비 편입 여부를 위해서 이제 사전 검토를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금융위원회를 하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에 반해서 여러 가지 또 리스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사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뭐 국고국 차원에서 문제 아니고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문제라든지 또 외국 투자자 아까 지원 문제라든지 또 외환 쪽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좀 관계 기관과 부처랑 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요처로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만기를 현재는 10년하고 20년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 가상금리를 현재는 10년은
한 30%, 기본금리의 30% 정도, 20년은 6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도 인센티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타당성 검토도 거쳐야 되고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고채 라인업과 관련해서 2년물 국고채 정례 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이제 3년물 이상만 발행을 했고요. 2년물은 주로 통한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서 저 2년물도 국고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이제 물량은 연물별 비중이라든지 그 당시 채권 시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은과 협의해서 좀 정해 나갈 계획이고 발행 방식은 지금 하는 것처럼 매월 경쟁이 찰로 할 진행입니다. 그리고 20년물은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여기 PD 분들이나 시장 관계자라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물별 발행 비중도 2년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20년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연물별 비중을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연말까지 좀 토론을 한 다음에 연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발행 채권에 대한 탄력적 차환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 국채 발행 한도를 총 발행액에서 순 발행으로 이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기 상환이라든지 교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잘 설명을 해서 저희들 제도 취지를 잘 설명해서 법 개정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경쟁 인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비경쟁 인수의 변동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공모 방식 외에 모집 방식의 신규 이제 비경쟁 인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별 발행 실적 등을 고려해서 발행 물량을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비경쟁 인수는 국채 발행 물량의 한 20% 안쪽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면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모집 방식의 비경쟁 인수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고채 입찰 일정을 기존에 이제 물량이 3년물하고 이제 30년물이 수요가 많은데 이게 이제 첫째 주에 몰려 있어서 기본적으로 3년물은 둘째 주로 보내고 30년물은 몇 년도 갔지? 하여튼 그렇게 조금 비중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요거는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제 참여하시는 PD 기관들하고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시장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국채 전문 유통시장 자동 호가 시스템을 내년도에 준비해서 22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조기 상환 교환 제도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아까 국가재정법 개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국가재정법 개정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물가채 및 유관시장 활성화입니다. 물가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고 또 이 부분 좀 관심이 많던데 초장기 선물을 해지용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저희들이 30 장기물 이제 국채 발행이 늘면서 해지한 수단도 필요성도 조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전문적인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채 규모가 커지면서 국고국에서 저희 국채과에서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기능이라든지 조사 기능, 외국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전체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서 어떤 저희들 뭐 정책적인 그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대응 이런 걸 검토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관리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국내 모든 지표를 이제 단일 시스템에 넣어서 기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기 경보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정부 예산에 ISP를 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ISP 거쳐서 2022년부터 본격적인 구축 일정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토론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